정희 씨는 모성애가 늘 우선이었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빈곤 속에서 자란 그녀는 살아남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극진한 보살핌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여성으로 가난한 집에서 세 자녀를 키우려고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가정 생활은 결코 충만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큰 격려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호화로운 식사는 없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흉년일지라도 어머니는 항상 대부분의 음식을 자식들과 나누어 먹였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방구석에 등잔불이 깜빡일 때마다 정희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아 헝겊으로 만든 셔츠에 술을 놓거나 헌옷을 수선해 다음 날을 준비하곤 했다. 이 장면은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녀의 어머니는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녀는 평생 기억하였고 정희 여사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착하고 품위 있는 남자 철우 씨와 결혼했습니다. 가정생활은 힘들지만 그녀는 항상 가족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느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고 아들이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희 부인은 우진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포함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지만 아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우 씨는 모범적인 남편입니다.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응원자가 되어 주었고 그녀가 피곤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나면 그는 그녀를 도와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별로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서로가 있어 라고 그는 종종 말했고 그 격려가 그녀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줬다. 우진이 자라면서 정희는 아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날들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게에서 초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테이블에 앉아 아이들을 위한 옷을 조각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을 뿐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이 그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게. 그녀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마다 종종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진은 지를 그녀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우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희는 아들에게 변화의 조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가 오랜 세월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 소녀는 더 이상 똑같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대화는 점점 드물어졌고 어색한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진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짜증이 난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어머니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바뀌었고 이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부나 친구에 대해 물을 때마다 우진은 막연한 대답만 하며 짜증내는 척만 했다. 점차로 쾌활한 대화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에는 상실감이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들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우진이 결혼을 결심한 날, 정희 씨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며 그녀는 이것이 두 사람이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식을 앞둔 며칠 동안 그녀는 완전히 소외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모든 결정, 장소 선택부터 신부를 위한 선물과 같은 작은 세부 사항까지 우진과 그의 미래의 아내가 결정합니다. 정희 씨는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단지 이 중요한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했고 아들의 삶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우진은 그녀가 결혼식에 대해 더 묻자 차갑게 대답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정희는 아들의 차가움을 뚜렷이 느낀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우진과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밝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저 창백한 모습일 뿐이었고 더 이상 주목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자 정희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당신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삶의 일부로 보지 못합니다. 난 그저 당신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가요?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가 더 이상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짧게 대답했다. 엄마, 그걸 대단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진의 무관심과 차가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향해 품은 사랑은 더 이상 보답받지 못했고, 그녀는 사랑이 항상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없이 살아도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정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지만 사랑과 희생이 때로는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취미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명상을 하고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나날 속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며 더 이상 아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짝사랑의 고통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정희 부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고 삶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은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빠 알아요? 이 가족 전체가 아버지의 실패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돌볼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어. 아빠는 그저 꿈을 꾸고 또 꾸죠. 아빠도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거의 80살이고 더 이상 일하고 돈을 벌 힘이 없음. 어른이 되어서 그를 대신해 가족의 책임을 떠맡아야. 어렸을 때 왜 돈 버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넌 항상 여행만 다녔고 이 가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아빠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달랐을지도 몰라. 아빠의 잘못이
한국 강원도의 눈 덮인 산에는 특징적인 황금빛 소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김준서라는 노인이 작고 여유로운 나무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준서 씨는 60이 넘었고 곧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의 눈빛과 용기는 여전히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청년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매일 아침 준서 씨는 두꺼운 눈을 잡기 위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집을 나선다. 또한 전날 밤에 준비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작은 배낭도 짊어지고 간다. 그의 목적지는 대개 아무도 감히 발을 디딜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숲속 구석이나 험준한 절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살아있는 전설처럼 이야기한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재능 있는 탐험가였으며 바다를 건너 말레이시아의 외딴 해변에 발을 디딘 적이 있고 장엄한 이집트 피라미드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서 씨는 인생의 큰 사건을 계기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산과 숲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건은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의 가족, 그의 탐험에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준서 씨는 모든 것이 바뀌기 전 행복했던 시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 그의 아내 혜진 씨는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존경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야망도 크다. 그녀는 그를 열렬히 사랑했고 그가 품은 탐험의 꿈을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남편을 따라 먼 바다에서부터 아무도 발을 디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신비로운 장소까지 모든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험적인 탐험을 통해 멋진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혜진 여사는 그의 눈에 이상적인 아내로 항상 그의 곁에서 일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를 지지해 줍니다. 준서 선생이 탐험업 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혜진 선생은 항상 그의 뒤에 있어 주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라야에서의 원정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여행에서 지쳐 돌아왔고 건강은 심하게 악화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혜진 부인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강하고 회복력 있는 남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기억나. 당신이 처음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우리가 당신이 약속한 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인 실패만 가져오잖아.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어느 겨울 저녁 준서가 실패한 원장에서 돌아온 후였다. 은준서야, 너는 꿈을 꾸는 사람이야. 그는 그 여행들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패와 갚을 수 없는 빚뿐입니다. 그녀의 비난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는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여전히 그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다툼, 모든 비난은 그를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인생의 모든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그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자예요. 무의미한 여행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예요. 그녀는 분노로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준서 씨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도 깊은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결정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일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혜진 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승호 씨도 점점 멀어져 갔다. 승호는 아버지를 사랑하던 과잉 행동하에서 이제는 좌절하고 화가 많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승호를 무한히 사랑했지만 혜진의 꾸중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의 거리를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온 가족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계속 여행에 대한 꿈을 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식사가 전쟁이에요. 준서 씨가 승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마다 승호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피했다. 그와 그의 아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승호는 더 이상 그가 사랑하고 돌보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했고 할아버지가 가르친 교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준서 씨는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긴장된 저녁을 보낸 후 그는 승호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빠는 영혼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아라.
그 편지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혜진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용서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강원도의 산과 숲을 찾아 떠났다. 혜진 씨는 그가 떠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차갑게 당신이 가세요. 당신은 어차피 실패자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많은 비난과 무관심이 있더라도 여전히 계속 나아가야 하며 스스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서 씨는 가족을 떠난 후 강원도의 웅장한 자연 속에 있는 작은 나무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외로운 나날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넓은 숲을 돌아다니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산 꼭대기 위로 부는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의 설명도 용서도 필요로 하지 않고 내일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잊는 법을 배웠지만 때때로 승우의 모습이 그의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영혼에 있는 상처가 바로 그를 현재의 평화로 데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는 과거가 어땠든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익숙한 여행에서 준서 씨는 우연히 한국 풍경에 열정을 가진 사진작가 수민이라는 어린 소녀를 만난다. 하지만 준서를 놀라게 한 것은 수민이가 보여준 결의력과 자신이 탐험하는 장소에 대한 존중심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찍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신성한 순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준서 선생님은 수민을 데리고 울창한 소나무 숲, 얼어붙은 개울, 눈 덮인 산 정상을 여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행은 자연을 탐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면을 탐험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수민은 풍경이 렌즈를 통해 볼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풍경과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리, 향기, 감정에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준서 선생님은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교사이기도 합니다. 수민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모든 순간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수민은 서두르는 것을 버리는 법, 물질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려는 견해를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진에만 집중하지 않고 삶 속의 평화를 즐기는 법을 알고 매 순간을 충만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녀는 아름다움이 항상 사진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별의 날이 다가오고 수민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준서 선생님이 계곡을 내려다보는 언덕으로 그녀를 인도하는 동안 마지막 순간의 사진 한 장도 찍지 않는다. 그녀는 멈춰서서 카메라를 치우고 그저 거기 서서 조용히 렌즈를 통해 만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순간을 살 때에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도시로 돌아온 수미는 자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게시한다. 은둔 생활을 했던 준서 씨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순하고 외로운 삶을 택했고 매일 한국 자연의 신비로운 순간을 즐기며 만족해했습니다. 준서의 이야기는 외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그의 삶은 희생에 대한 증거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화려한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교훈은 물질적 목표나 외적인 성공을 쫓아 달려가는 대신 속도를 늦추고 간단한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 즉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느끼는 것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